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오후 11시입니다. 영상을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올리니까 여러분들,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따로 통합을 해서 일단 다시 옛날처럼 저희 환율,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증시 이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필요하신 부분을 챙겨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앞에 제목에 적어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주요로 언급드렸던 종목을 다 적어 놓을 테니까, 그 제목을 보시고, 필요한 종목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종목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걸 잘 챙겨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달러는요, 1260원에는 반등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일단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나시죠?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밌는 건, 달러가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반등을 했다라는 게 좀 재밌는 흐름이에요. 환율은 일단 반등을 좀 하고, 일단 안정세를 좀 찾아가야 되겠죠? 안정세를 좀 찾고 있다가, 궁극적으로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빠질 거라고 보지만, 왜 이유는, 달러가 너무 많이 풀었어요. 달러 너무 많이 풀어서 일단은 좀 일단 1080원까지, 올해 이제 마지막은 1080원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구간에서는 이제 쉽사리 이렇게 매매를 하기 힘들거든요. 달러 환율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환율은 요 정도까지는 일단 염두를 하고 계시자. 1280원에서 많게는 한 1290원 정도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280원에서 129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갔다가 다시 눌림을 줘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단 나중 이야기고, 일단 요까지만 챙겨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주식이든 뭐든 매매하실 때 한 번에 큰 웨이브를 보시는 게 아니라, 웨이브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요 웨이브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다 먹고 싶으신 분들은 좀 버티셨다가 전체를 다 먹는 이런 방법도 있겠고요. 어떤 뭐 실력 좋으신 분들은, 한생같이 실력 좋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잘라서 팔고 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은 이거를 사고 팔고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사고 이쯤에서 팔고 이쯤에서 사고 이쯤에서 팔고 이쯤에서 사고 이쯤에서 팔아서 더 내가 봤던 그 웨이브보다 더 큰 웨이브가 완성되었을 때 전체 수익률을 거의 쫓아가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요게 매매의 핵심입니다. 별도의 강좌로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엔화가 상당히 많이, 이게 엔 대비 달러죠? 그렇죠. 엔화에 비해서 달러는, 엔화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위안화 대비 달러. 자,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맞지, 이거?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주는 게. 그 정도 보고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은 크게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미국 증시는 아직도 많이 비쌉니다. 자꾸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7,000포인트였어요. 죄송합니다. 9,800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일순간에 빠져서 6,000까지 빠지게 돼요. 6,500까지 빠지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근처에 다 도달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국 증시 상세는 아직 여기 도달을 못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이때 계속 달러를 풀어댔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와야 뭐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는 일단은 요 자리, 요 영역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를 강하게 노려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여기서는 하락세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락세가 요 각도보다 좀 더 낮아지는 상태에서 양봉대를 딱 섬겨준다면, 19,800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긴 한데, 만 근처에서 반절 나와주게 된다면, 요때는
꽤 규모 있는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 양봉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이 좀 더 약해지는 모습을 체크하시고 진입을 노리십시오. 오케이. 만약에 그냥 반등하게 됐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 위로 들었다가도 다시 빠져버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냥 반등된다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좋은 게 아닌데 만약에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또 규모가 크다면 먹어야겠죠. 그죠?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나도 이쯤에서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늘자로 의미 있는 반등이 등장을 했어요.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반등을 등장을 했고 61.8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1.8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가 과연 1펄스이냐라는 부분은 좀 아직도 좀 애매하거든요. 다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직전의 하락 직전까지 이미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싸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해도 이 공포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돈을 좀 풀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다 회수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증시는 또 경기를 또 선행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갖고 있다 보니 정말 매력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좀 매력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여기서 이 아래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생 아직도 1900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자꾸 하방에 대한 얘기를 해서 공포감을 심어준다. 그지 근성인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도 그랬거든. 그러면 이게 수지라든지 여러분들이 매매라는 걸 하실 때 타점을 잡아서 하는 매매법이 있으시고 저 유튜버를 그냥 공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타점을 잡아서 하는 매매는 버거우실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 저점 잡고 싶죠? 이 고점 팔고 싶죠? 그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까지 빠진다고 이거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한쌤이라는 작자가 시향이 어느 정도 적정히 높다면 정말 많이 빠져서 1900 정도까지 1880 정도 되겠네요. 그죠? 786이니까 여기를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보고 있다 예상한다는 건 좀 다르거든. 이해되시죠? 예상한다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천천히 좀 모아 가봐야 되겠다. 그죠? 여기 618도 포인트 예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아주 옛날에 이 떨어지기 전에 접근을 해봐야겠다. 그럼 이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내가 풀매수는 하지 말자. 가장 이상적인 건요. 여기서 적당히 사시고 나중에 빠지게 되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반전에서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매매도 스윙적인 매매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 타점을 맞춰서 예측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계좌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는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해 주십시오. 어쨌든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902번 턴이 아니라 요 반전을 추고 나서 내년부터 빠져버린다면 요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요 견적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이제 볼 때 종목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흐름도 비슷비슷하겠죠? 카카오나 이런 애들 잘 움직였으니까. 네. 저 순서는 환율,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순서입니다. 네. 개별 종목은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디 갔냐? 네. 비트코인 꽤 올랐죠? 그죠? 우리가 2%, 3% 이런 것들 사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꽤 크게 반등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코인계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수가 3% 반등했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자, 다만 요것도 좀 할 말이 좀 있지. 제가 요때 그죠? 16,800 정도, 800에서 760 정도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만큼이요. 꽤 많이 등장했죠. 그죠? 1% 넘게 반등을 주고 지금 조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여기도 지금 거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시황 이번에 냈던 것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만큼 올랐고,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십시오.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비중을 좀 많이 줄여주시고, 너 17,200까지 간다며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간다는 것 이제 다음 다지기를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 정도를 노리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요약하자면 16,650달러를 좀 지지하는 관점을 확인을 하시고, 요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하는 그림을 확인해서 17,200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반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요건 여기서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작은 다시 정찰, 수익 익절하셨던 것, 수익금 가지고 다시 비중을 살짝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서 사세요,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차트 매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잡으시고, 손절은 요 밑에 깨질까나? 글쎄요. 지금 여기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 불안해졌거든요. 거래도 많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저는 이제 요런 그림이면 나중에 좀 다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이게 나오고 나서 이쯤에서 사는 걸 선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졸리는 모습 나왔을 때 여기 사서 여기 손절 주는 걸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 속에서 알트코인의 펌핑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규모까지 다 잡아드리기는 빡세거든요. 그쵸? 자, 이더리움 클래식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픽을 드렸었습니다. 공방용 픽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공개 버전 보시는 분들은 시향을 못 받았을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이건 여러분들, 요건 인증이죠. 제가 영상 이렇게 인증을 하니까. 어디 갔냐? 자, 이더리움 클래식, 도치,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토큰도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칠리즈였죠. 칠리즈가 대박이 좀 났어요. 칠리즈까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칠리즈는 공개 버전으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자, 요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제 방송은 원래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요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지. 대략적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큰 걸 봤을 때,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부분은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네. 자,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부분. 그리고 요 고점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보이십니까? 40, 24, 24가 예쁘게 등장했죠? 이거 나왔는데 사야지. 그죠? 배팅, 이렇게 사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옛날 말씀드리죠?
올라가면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런 관점이라는 말씀드렸고, 또 뭐 있습니까? 얘요. 얘를 뚫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캔들 보셔야 돼요. 항상. 이 캔들. 연요미석이 핵심입니다. 거래를 수급을 받고 뚫었죠. 물론 해외랑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요런 녀석이 핵심입니다. 어때요? 공부 좀 되셨어요?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이 약해진 추세를 뚫으면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이때가 배팅의 시점입니다. 이 추세는 우리가 일목균형표에 대한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얇아진 일목균형표를 옆구리를 뚫을 때는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은 클래식을 그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보기는 힘들었겠지만, 역시나 비트코인도 이 큰 종목이 여기 얇아진 일목균형표의 옆구리를 뚫고 있었어요. 그죠? 이해되시나?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흐름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겠고, 제가 요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만큼 진행되면서 상승했던 모습인데, 이제 이 추세가 깨졌거든요. 요 작은 추세가 하나 깨져가지고 제가 일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지지를 받고,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추세 힘을 받으면서 이 양운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뭐 익절하셨던 분들 다시 첫 단추 정도 살짝 끼워보시는 거 좋겠고, 첫 반등을 좀 확인하시고 여기서 베팅하는 구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나와준다면 한 2200에서 2200 많게는 2200 한 60, 70까지도 희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원화는 여기서 거래가 조금 더 많이 터졌네요. 요 녀석이 힘겨루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또이또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칠리즈 이번에 대박이 좀 났어요. 그죠? 칠리즈도 대박이 났던 종목이고, 이번에 이거 어디서 취향을 드렸더라? 네. 칠리즈 전절로 단타 보셔도 좋습니다. 폴리곤도 말씀드린 폴리곤은 못 움직였습니다. 리플은 이거 보면 안 된다. 보셔도 돼요. 네. 리플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네. 이건 여러분들 공부하는 용도예요. 원래 이제 공부방에서 하던 건데, 이런 것들 좀 기초적으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저희 공부방 녹화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강의팔이 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먹고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지, 여러분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칠리즌도 보시면, 여러분 항상 큰 차트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매물대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지지를 강력하게 받았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좀 크게 주가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겠지만, 굴론 아마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도 아마 빠져서 이렇게 가겠죠. 가드면. 그죠? 그런 식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또 매력이 있었다는 거지. 자. 스토캐스틱 형태를 보시면 여기 뭐 보이나요? 아주 뚜렷한 다이버전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쵸. 요 자리. 우리 수급을 항상 분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갖고 있는 수급으로 여기를 뚫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라고 해서 여기서 저항을 먹는 겁니다. 먹고 다시 가더라도 일단 저항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 녀석이 이걸 기준으로 꿀렁꿀렁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뭐가 된다? 우리 편이 된다. 오케이? 우리 편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충분한 패턴을 만들고 나서 뚫을 때는 우리 편 만들어서 다음 목적지인 어디요? 여기 수급 많은 데 있죠? 요 근처까지 2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쉽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돌파 매수죠. 매물대를 돌파하려 하는 순간, 요때 제가 돌파하고 요 눌림목을 여러분들에게 시형을 해드렸던 거야. 요 구간에서. 실패한 종목도 있습니다. 폴리곤 한번 볼까요? 폴리곤 실패했습니다. 폴리곤은 못 갔어요. 폴리곤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것도 보죠. 못했다기보다는 많이 못 갔어요. 폴리곤 요 구간이었는데, 폴리곤이 1월 4일이죠. 1월 4일 낮이었거든요. 1월 4일 여기네요. 그죠? 1월 4일 낮. 요 딱 올라가 요 순간이었네.
그래서 초기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뚫어 죽을 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추세가 깨어지잖아요. 자, 볼게요. 여러분 손절하는 거 또 보여드리죠. 손절일 수도 있고 익절일 수도 있고 거의 본전 컷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흐름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걸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들고 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추세가 딱 이탈되잖아요. 이때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1%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1,000원에 뭐 10원이면 1% 아닙니까? 5원이면 0.5%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더 가면 가도 이거는 이렇게 살 때는 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더라도. 내가 여기가 손절이란 분들은 여기를 손절 주고 있는 계시는 분들 안 파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를 손절 제시해 드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팔아버린 겁니다. 자,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제 컨셉을 좀 자꾸 바꿔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제가 이걸 다 따로따로 올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증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 쪽은 이제 뒤쪽에 붙어 있으니까 앞에를 좀 가급적이 좀 봐주시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는 건 좋으니까. 그리고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상담하시고 싶은 종목이나 상담하시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은 개별 톡, 저희 이제 개인 톡이 지금 공개가 돼 있잖아요. 상담 톡이. 네,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댓글로 무슨 종목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분석, 정밀 분석돼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내일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